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한덕수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재협상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루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 권한대행과 거대하고 지속 불가능한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 그리고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한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지불을 논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굉장히 긴 글을 트루소셜에 올려놓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요. 내 첫 임기 때 수십억 달러의 군사적 비용 지불을 시작했지만 슬리피 조 바이든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그것은 모두에게 충격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이던 지난해 10월에 양국은 오는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다라고 약정한 바 있습니다. 그 액수가 1조 5,192억 원입니다. 이 분담금에 대한 이야기를 달러로 예전에 계산해 오던 걸 원화로 바꾸었죠. 원화로 바꾸고 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증액을 요구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고요. 원화로 바꾼 이유, 그러니까 달러였던 방위비 분담금을 원화로 바꾼 이유는 이 돈이 대부분 한국 내에서 사용된,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한국 내에서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돈을 미국이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화로 바꾸는 협상이 진행이 됐었던 거였고요.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를 하기는 했지만 실제 협상 과정에서 가격이, 그러니까 이 방위비 분담금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동결돼 있었고요. 하지만 조 바이든이 취임한 이후에 가격을 계속해서 분담금을 인상해 왔고 그 인상하던 분담금에 대해서 작년에 이제 새로운 협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협상은 2026년부터 시작되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협상인데 바이든이 자신의 임기를 지난 그 이후에 미래의 이야기를 협상한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 임기에서 벌어지는 분담금이니까 내가 직접 협상해야 된다라고 얼마든지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협상이 조 바이든 시절에 이루어졌었고요. 그때 약속한 것은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해서 올린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 문안이 타결을 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처음에 요구했던 거에 비하면 너무나 증액한 것이 적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었죠. 실제로 트럼프는 두 번째 대통령 임기 시작하기 전에 다른 세미나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한국에다가 자기가 요구할 때 100억 달러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했었기 때문에 얼마만큼 방위비를 요구하게 될지는 저희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을 겁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특히 이충근 박사 같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방위비 분담금 요구하는 만큼 주더라도 그 외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무역 거래 관계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미국으로부터 다른 나라에 주어지지 않는 특별한 혜택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건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상황이 안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발표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양국 모두를 위한 훌륭한 합의의 범주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윈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트럼프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최고 팀이, 그러니까 한국의 최상의 팀들이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고 있으며 상황이 좋아 보인다라는 말도 여기에 써놨습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을 언급한 것인데요. 이 정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한국 언론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대충 아이디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미국의 에너지들을 한국이 수입을 해가는 방식으로 하면서 다른 방법, 다른 관세라든가 아니면 다른 규제들을
한국한테는 좀 풀어주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는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거래를 원하는 많은 국가들과 거래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역과 관세에서 다루지 않는 다른 주제를 제기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스톱 쇼핑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예, 트럼프가 쓴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원스톱 쇼핑은 아름답고 효율적인 프로세스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스톱 쇼핑이라는 대문자로 써서 딱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것이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관세에 대한 협상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자라는 게 아니고요. 또 방위비 분담금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얘기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스톱 쇼핑이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래서 무엇이 너희한테 좋고 무엇이 우리한테 좋은지 그리고 서로가 좋은 결과를 가져가기 위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이런 겁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시작하자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전에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와 캐나다가 먼저 대화를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중국은 대화를 주저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관세 전쟁처럼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중국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는데요. 한국 얘기를 쭉 하다가 액팅 프레지던트 한덕수 얘기랑 쫙 얘기를 하다가 그다음 마지막에 중국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도 거래를 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 우리는 그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미국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하고 덧붙입니다. 자, 중국이 발표할 때 보복 관세를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34%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상호 관세율을 34% 부과했던 거에서 50%로 높이겠다. 자, 미국이 중국에다가 34%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이미 중국이 미국 상품에 대해서 67%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는 분석에 따라서 나온 겁니다. 중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품목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았더니 67%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미국은 그것의 절반인 34%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뭐 미국이 34% 관세를 부과한다고 그럼 우리도 34% 관세 부과할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맞대응하겠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게 보복 관세의 34%를 부과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해 만약에 8일 오늘입니다. 8일까지 그걸 철회하지 않으면 그러면 50% 상호관세 34% 하려고 했던 것을 50%로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중국에서는 반박하고 나왔습니다. 뭐? 34%를 50% 늘려? 중국은 끝까지 싸운다. 이거 다 합치면 104%가 되는 것인데. 예.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각국이 관세 부담을 줄이려고 앞다투어 미국과 협상하려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과 먼저 협상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자, 동맹 국가인데 너무 남대하듯이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나왔던 게 사실이죠.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온 이야기는 그렇지 않았다. 실제로는 동맹 국가들에 대해서는 우대해줘라 라는 지침이 내부적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케빈 헤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의 위원장 NEC의 위원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NEC 위원장이 오늘 팍스뉴스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과도 통화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은 우리 모두에게 내린 지시에서 우리가 무역 합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동맹과 교역 파트너들을 우선하라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 먼저 동맹과 이야기해라. 중국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지금 팍스뉴스에서 인터뷰 중에 합니다. 중국과 대화 여부와 시기는 대통령이 정하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우리는 일본과 한국 등과 같은 우리 동맹과 교역 파트너들을 우선시하라는 그러한 지시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요, 오늘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갔는데 만나게 될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케빈 헤셋입니다. 케빈 헤셋은 또 팍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대만 이야기도 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해외의 유수한 기업들이 미국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메이드 인 USA의 퀄리티를 높여주고 품목을 다양화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관세 정책은 미국이 승리하는 정책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요. 일본, 한국 자동차 회사들, 반도체 회사들 전부 다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면서 대만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동맹 국가들을 먼저 우선시하고 챙겨줘라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이었다. 그리고 서로 윈윈하는 관계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트럼프의 의지에도 담겨져 있고요. 한덕수 총리의 발표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양국은 미국과 한국은 동맹 관계를 절대 깨지 않을 것이고요.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는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 분야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같이 종합적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